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제는 오시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또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제 11월이 되잖아요. 10월이 이제 맞췄는데 날도 빨리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4시 반 정도 오셔가지고 넘기 그래서 한 40분 정도 시작해서 한 5시 반쯤 이렇게 마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또뭐 길이야 항상 막히지만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6시 다 돼서 가면 너무 저도 미안하고 또 불안하고 차도 막히는데 버스 안에 사람도 막 바글바글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한 달도 수고가 많으셨어요. 또 가족 요양으로 또 같이 또 돌보시는 가족 요양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우리 일반 남을 이제 돌보는 일반 요양뿐만 아니라 가족 요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단 돌보는 거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노력하는 수고의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정해진 시간과 계획을 가지고 돌봄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요양도 가족 요양도 그 시간 안에는 똑같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가족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지켜야 될 거는 있잖아요. 이제 그 정한 시간은 내가 물론 가족이어서 더 성심껏 이렇게 마음으로 돌보시겠지만 좀 이렇게 기본 남처럼 정말 일하러 온 사람처럼 좀 이렇게 귀찮아서 또 가족이라 이렇게 안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사실 조금씩 있잖아요. 가족끼리는 그런 거 없이 수고하는 마음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모시면서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아쉬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 아쉬움이 있잖아요. 또 같은 공부한 분야에 있는 사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 저렇게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모습을 내가 느낀단 말이죠. 저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부분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제 좀 주관적인 소견이 좀 강한 부분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선한 길, 옳은 길을 좀 쫓아가고 싶고 또 그렇게 덕스럽게 좀 복 있게 그런 복된 길로 이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 한 가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착한 양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착한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보통 마음 가지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착한 양심이 아니라 아예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과거에 이제 범죄자들 보면 원인 범죄의 그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기적인 마음은 있어요,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막 애기들도 울고 불고 땡깡 부리고 내 원대로 안 해주면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그게 습관이 되면은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애기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이게 잘 배워야 되고, 또 그런 원인 제공,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내가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은 물론이죠, 먼저는. 그리고 남한테도, 관계하는 모든 사람한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서운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그런 안 좋은 원인이 발단이 돼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심하게. 요즘에 지옥에서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지옥에서 온 판사, 그거 보시는 분 계세요? 혹시 드라마? 네. 저희만 좀 느끼는. 저 너무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몰입하게 돼서, 저는 또 상상력이 좀 풍부하잖아요. 그 음악을 해서 그런지 음악을 하는 거는 좀 남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남다른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각각 분야마다 그 자리에 있는 거라고 봐요. 음악을 하게 되면 상상력이 풍부해서 너무 몰입하게 돼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분석을 또 나름대로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 정말 그 판사처럼 지옥에 보내면 안 되겠지만 막 혼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법 때문에 그런가요? 도덕적인, 사람이 정해놓은 법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 오기 전에 약속하셨던 구원에 대한 약속, 구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고, 그 구약 성경, 그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는데, 괜히 이 길로 왔네. 까먹었네요, 제가. 그 구약 시대의 약속, 뭐 하다가 그랬죠? 죄송한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착한 마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또 적용이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빼놓게요. 구약 시대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 그 구약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고요. 마음은 그렇지만 무슨 법전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대로 십계명, 그런 거, 십계명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 틀 안에서 지켜야 되지만 그럴 수가 그러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도덕적인 법 안에 우리가 테두리에 살면서 그거를 지켜야만 되는 거죠. 감옥에 안 가려면.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내가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아기 같다고 하는 거죠. 우리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심지어 장난감 갖고 있는 것까지도 부모에게 던질 정도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자라게 되면 이게 잡을 수가 없이 계속 그게 습관화되고 또 남을 해하고 마음의 상처를 줄 때도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뭔가 특별한 이렇게 펀칭이 있기 전까지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길을 가다가 뭐 담배 세고 간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간 거였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그냥 눈앞이 안 보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순간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없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갑자기 초자연적인 능력 같이 그런 일이 없다면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담배 피는 것 끊는 것도 그렇고 술 끊는 것도 그렇고 내가 원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기도 하겠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잖아요. 저 사촌 형님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은 이제 지금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근데 저도 이게 마음이 이렇게 있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니 저도 왜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여하튼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믿으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 이제 그거는 또 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 범죄자들은 얼마 안 돼요. 제가 지하 주차장에 공사를 해서 주차 공간이 아닌데도 옆에 이렇게 주차하게끔 허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늦은 아침이었는데도 차를 이렇게 안 뺀 차들이 있더라고요. 아침이 되면 빼야 되잖아요. 차가 몇 대나 되나 제가 눈이 보이는 대로 봤더니 한 4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주차 공간에 주차한 차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범죄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세상에 많이 범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기가 막힌 일? 무슨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전에 저기 살 때 저 식당 아저씨가 그런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막 불륜 사건 그런 거만 막 틀어놨는데 그런 거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선한 행복한 일들 많이 경험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또 되게 또 용감해지는 부분이 있죠. 마음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또 용감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건들 뉴스는 뭐 사건들이 아니면 뭐 사람들이 보겠어요. 그리고 컴퓨터만 켜도 너무 좀 안 좋은 이야기들만 많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흉기 사건, 살인 사건,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 좀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좀 잘 지켜야 되겠더라고요.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평소에 살면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어떠세요? 어르신 업무하면서도 내가 이런 좀 좋은 마음이 있다가 또 어르신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면은 또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조금해지고 그런 건 없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참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일하다 보면은 일에 집중하니까 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참 변하지 않는 비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책을 읽다 보니까 자기 뭐라 그러더라? 제가 써왔거든요. 자기 통제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통제력은 좀 쉬운 말, 풀이하는 말로 뭐냐면 사전 의사 결정과도 같다고 합니다. 사전에 의사를 자기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돼. 일어날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알람도 맞춰놓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조금은 부담감 가지고 그렇게 자면 알람 없이도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부담감 되게 그 다음날 일정 때문에 제가 목산소를 늦게 받았어. 사실 늦게 받았어요. 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왜냐면 이제 전에 선교사 나가려고 했다 못 나가서 어떻게 목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부목사 하는데 저 서울까지 새벽 예배 인도를 하려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4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5시쯤 도착해서 5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힘들었어요. 근데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나 4시에 일어나야 돼,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면은 또 일어나지더라고요. 근데 또 이면에 드는 생각이 뭐가 있을까요? 좀 더 1분만 더 자자. 좀 더 자고 싶은데 안 가고 싶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전 의사 결정이 자기 통제력을 항상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자녀들 간의 관계에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또 내 자식이니까 이런 생각에 그냥 편하게 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댁에 계시면 방귀도 마음껏 뀌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 먹었는지 어저께는 방귀가 계속 나와요. 오죽했으면은 앞에서 놀라. 왜냐면 너무 더워서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좀 뒤에.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오는데 소리가 그냥 크게 나니까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코도 마음대로 풀고 아무튼 편하잖아요. 속옷 입고. 근데 자녀들에게 이제 그런 또 가족 간에 어느 정도 지켜야 될 선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결속력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좀 자녀들이 상처를, 부모는 모르지만 상처가 있는 자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한번 어디 있는지 좀 아시는 부분이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뭐 어르신 가정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저는 많은 것 같은데. 본인 부담금 자식들이 이렇게 다 보통은 이렇게 내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 댁에 찾아오질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상처가 있으니까 잘 뭐 할 부분은 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뵙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또 배우자 간의 관계, 부부 관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많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드라마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나오는 굿파트너라고 있던데, 그거 보셨어요? 아주 유익한 언어로 드라마 참 잘 봤습니다. 정말 맞는 말만 하더라고요. 장나래가 장나래 맞죠? 장나라. 네, 이혼 전문 변호사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존중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내 자식이,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조금 어려운,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부분 같은데, 자녀를 존중해주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유약한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식 보면은 이제 수험생이고 그런데 제가 부족한 모습을 아니까 내 자식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텐데 내가 좀 더 도와줘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 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노파심의 잔소리가 되고, 또 더 선을 넘게 되면은 이제 감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지요. 근데 승리가 부모의 것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자식의 것이 되면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전에 존중을 해줘. 제가 이제 정신지체장애 아동들 섬기는 사랑부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너 정상이야 이러면은 이것도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인 줄 알고 배려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식은 또 다른 사람은 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섬기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어르신이 환자고 노인인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제 간혹 그 신입 선생님들
근데 연차 있으신 선생님도 종종 그러시는 분도 계셔요. 딴 센터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르신이 이러셔요. 그냥 우리 사회복지사 스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르신은 오히려 당연한 거예요. 어르신 노인의 특성이 있잖아요. 육체가 연약해지고 기능들이 약해지고 더불어서 마음 생각까지도 점점 약해지고 또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처럼 이 어르신 왜 그러는 거예요? 저 못하겠어요. 다른 사람 구하세요. 그럴 때마다 좀 이제 서운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속상한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르신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도 님자가 들어가는 선생님이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는 아무나 님자 안 붙인다고 목사님하고 선생님만 님자 붙인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은 대단한 분이신 거죠. 통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 지도하시는데 그런 통찰력이 없으면 막 자기 감정대로 그냥 큰 몽둥이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러시거나 뭐 양심 없는 마음 없는 사람은 그냥 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진짜 선생님은 그렇지 않죠. 한 발짝 물러나죠. 그리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수고가 따르겠죠. 그런 선생님과 동일한 선생님이 바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사역제사 선생님들 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그런 선생님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신 분 아닌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많은 또 그거를 준비는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딴 센터 가면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또 우리 어르신이라고도 안 하죠. 저기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뭐냐면 꼬리인데 이제 동화책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해요. 일곱 개죠? 눈먼 생쥐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그림 동화책이에요. 근데 이 일곱 마리 이게 꼬리거든요. 생쥐들 꼬리예요. 이렇게 생쥐들이 있어요. 잘 보이시죠? 이런 생쥐들이에요. 근데 하루씩 일주일 동안에 저기 연못가에 있는 큰 뭔가를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는 무슨 절구공이 같다. 또 그 다음날 보고 온 생쥐는 나는 이것이 무슨 무 같다. 또 다른 그 다음날 보고 온 생쥐가 보고 오더니 나는 이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말하는 것처럼 뭐라 그러지? 뭐 아무튼 뭐 같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그리고 첫날 보고 온 생쥐가 다른 6마리 생쥐에게 자기가 보고 온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 의견이죠. 사실이 아닌 거죠. 의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다른 생쥐가 와서 의견을 얘기할 때 첫날 보고 이야기했던 생쥐는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날 갔다 와서 이야기한 생쥐도 그 다음날 듣고 온 생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제로 보고 왔고 자기 그 의견이 사실인 줄 알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보다 늦게 그 다음날 이제 보고 온 생쥐의 의견을 수용하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대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보고 왔던 생쥐 둘이 서로 그런 자기는 이건데 쟤는 뭐 그렇게 둘이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편을 가르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6마리의 생쥐들이 다 보고 와서 각자 자기가 보고 온 모습이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자기가 내린 결정, 자기의 그 마음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의 색 안경을 끼고 본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은 것 같으신가요? 맨 마지막 쥐. 요 꼬리. 얘만 좀 꼬리가 좀 내려가 있어요. 이 7번째 생쥐가 모든 생쥐들의 의견을 다 들었잖아요. 그 듣고 실제로 가서 또 확인을 했어요. 찬찬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그 특징들대로 좀 살펴봤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런 후에 다른 생쥐들도 다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이 생쥐는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코끼리야. 근데 다른 생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정말 코끼리인지 다시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화책 내용에 꼬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나와요. 세워져 있고 무엇보다도 일단 모습이 바뀌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코끼리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하는 수고를 거쳤어요. 그랬더니 자세가 바뀌니까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색안경을 끼고 부분만 보고 이게 전부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우리 또 어르신 생각이 나잖아요. 항상 저는 어르신 생각이 나요. 어르신의 생각을 해요. 어르신 댁에 선생님 이제 가시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의견 이야기하고 어르신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보면은 어르신이 100% 잘못하신 거예요. 어르신은 그렇지만 우리 어르신 말씀 들어보면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어르신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르신도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 선생님이나 우리 새로운 김 선생님이나 실장님이나 조 수장님이나 오랫동안 생각해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검증하고 살피고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본다는 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생각해서 내가 그동안 보고 배우고 경험해온 것으로 나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이 이제 세상이 전부인 양 착각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뭐라고 써왔는데 잠시만요. 제가 써온 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오래 생각해서 결론을 내리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노력이죠. 수고지요. 그리고 이제 그 수고한 만큼 또 보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체를 본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완벽주의자 같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더불어 사는 세상, 지구촌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라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우리 어르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달력을 만들려다가 신청을 못했거든요 아직. 근데 이제 문구를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있는데 홍보지 문구예요. 어르신 댁에 매일 방문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어르신 댁에 매일 방문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 우리를 대표하여 매월 어르신 댁에 방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대표 기관. 저 어르신 이렇게 뭐 영업한다 그러잖아요. 어르신 모시려고 이렇게 명함 드리거나 이제 홍보지 드리려고 하면 어르신 이제는 이래요. 어르신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이래요. 정말 끝까지 모시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죠? 끝까지 모신다는 생각 하잖아요. 눈물 날라 그래. 제가 우리 여기 사시는 어르신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나요. 끝까지 이렇게 보시는 것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못 알아볼 거라는 생각. 왜냐면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전체를 본다는 거는 사실 교만 같고 우리가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 또 존중하면서 또 수고하면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책임감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인데요. 죄송합니다. 책임감은 우리 사회가 없어지고 있는, 약해지고 있는 그런 인격성 가운데 하나예요.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종종 길에 검은 봉지가 떨어뜨려 있는 걸 봐요. 종종 봐요. 지역이 어디든 간에.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자기가 먹은 거는 그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얻은 힘으로 뭔가 사회에 이로운 일, 또 사명감에 선한 일,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힘을 얻은 건데 이런 데 쓰는 거죠. 그리고 배웠는데 대학교까지 배웠는데도 잘못을 저지르고 그런 부분들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배운 만큼 그 전공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